몽골 이영산입니다. 오늘은 알타이 여행 두 번째 시간이죠. 알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우랄 알타이 어족, 이런 걸 배워서 그럴까요? 그거는 학계에서 잘못된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우랄 알타이 어족은 아닌 걸로. 그러면 알타이 뭘까요? 전생의 기억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전생은 잊고 살기로 했잖아요. 이번 생만 잘 살기로. 그건 아닙니다. 알타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이라고 하는 말이 몽골 말로 금을 뜻합니다. 황금. 칭기스칸의 큰아들이었던 조치가 러시아에 가서 세운 나라 이름이 킵차크 칸국입니다. 킵차크라는 초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킵차크 칸국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쓰는 공식 이름은 알탄 오르도입니다. 황금 장막을 뜻합니다. 금장 칸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자가 가지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몽골만 황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전 유목민들도 알자는 금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흉노시대 사람들도 알을 금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흉노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신라에도 그런 알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시조 중에 하나인 김알지, 원래는 알지였죠. 그런데 알자가 금이다 보니까 앞에 김씨라고 하는 성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아리랑의 어원이 되는 말들, 아리랑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많은 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120만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학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알령설화입니다. 신라의 알령설화를 가지고 아리랑의 어원이라고 하는데, 그 알령도 알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라와 흉노의 관계 잘 못 믿으시겠죠, 여러분들? 경주에서 울산을 가다 보면 대왕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 문무왕의 그 바닷속에 있는 해릉이죠. 그 문무왕의 비석에 보면 흉노족 김일제가 내려와서 뭐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KBS 역사 스페셜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 그만하고 알타이를 향해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오랑캐의 땅, 오리앙카이족들의 그 뭉크아이랑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고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놀고 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북쪽으로 산길을 올라갑니다. 산길을 가는데 차는 얼마나 흔들거리고 우리 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낮술을 한 잔 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풍광은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만 안 지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가는데, 취생몽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사서독의 장구경, 너무 멋있죠.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비정전에서 그 만보춤을 추던 발 없는 새, 딱 취생몽사하고 어울리는 캐릭터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 유목민들, 특히 오리앙카이족들, 이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취생몽사가 깊이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떨 때는 외롭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신이 나고 흥겹고, 그리고 하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늘이 나에게 가끔은 시련도 주고, 그런데 또 따뜻하고 활기찬 여름이 오고, 이런 시절을 자연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술과 함께 이 고난의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취생몽사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한 가지가 플러스 돼야죠.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는 콘서트홀에서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데 저 광야로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고 뭐 그렇죠. 광야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오리앙카이들의 그 노래야말로 그 산악, 그 광야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몽골 말로 토올이라고 합니다. 토올. 아주 오랫동안 부르는 긴 노래입니다. 그냥 10분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토올이라고 하는 건 낮에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부르기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고 이렇게 일주일씩 열흘씩 부르는 겁니다. 가사가 있어서 그 가사를 모으면 장편 서사시가 나옵니다. 몽골의 유명한 게세르칸이라든가 장가르 이런 대하 서사시들은 이 토올의 가사를 채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알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알타이 창가입니다. 알타이 막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알타이 막탈이 요즘 들어와서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흠이라는 노래는 정말 신기합니다. 목에서 저음이 나옵니다. 우 하는 저음이 쭉 깔리는데 그 같은 목에서 고음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음이 같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 목소리에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몽골을 여행 간 관광객들은 그 노래를 들어보면 너무 놀랍다 이렇게 막 감동을 하고 하는데 그 흠이가 오랑캐들의 노래였던 겁니다. 뾰족뾰족한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나온 노래인 거죠. 알프스에서 요들성이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겠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랑 여행 간 친구들 중에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산길을 따라서 여행을 갑니다. 알타이 산의 중턱 3,000m쯤 되는 산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반 이틀을 가면 바양울기라고 하는 아이막에 도착을 합니다. 바양울기 도는 몽골의 최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위쪽은 러시아, 아래쪽은 중국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려면 여행 허가서가 특별히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챙겨간다고 하고 바양울기를 가면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재밌는 장면, 독수리 사냥입니다. 검독수리를 훈련을 시켜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검독수리라고 하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웅장합니다. 날개를 펴면 2m가 넘게 펼쳐지고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딱 끼칠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비옷 있지 않습니까? 도롱이라고 하죠. 집으로 만든 거. 그 도롱이를 입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 같은 모양입니다. 눈 쌓인 설원에 딱 검독수리가 서 있으면 정말 이 포식자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독한 단독자가 이 지상에 서 있는 듯한 모습, 그런 거를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검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알타이 산에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독수리를 잡아와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 때가 되면 걔를 쫙 풀어줘 가지고 낚아오게 하는데, 사실 사냥은 말을 타고 뛰어가서 활을 쏴야 되는데 거기는 산이 너무 험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알타이의 독수리는 가장 빠른 말이고 가장 강한 활인 겁니다. 사냥을 할 때 보면 유목민이 자기 팔 위에 독수리를 올리고 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쭉 활강을 하게끔 만드는데 위에서 아래로만 공격을 하죠. 독수리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활강을, 이 위에서 필요한 깃털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야생동물을 잡으면 유목민이 말을 타고 거기까지 최대한 빨리 갑니다. 털이 상하기 전에 가서 이제 주인이 그걸 가져오고 독수리에게 다른 포상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9월 초가 되면 축제를 벌입니다. 독수리 축제. 처음 예선전은 예쁜 독수리 뽑기입니다. 다 멋있게 하고 유목민들도 멋있게 차려입고 독수리도 멋있게 꾸며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다들. 그러면 서 있는 모습, 그 눈빛 이런 걸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크고 우아하고 정말 잘생긴 그런 독수리를 이제 뽑는 겁니다. 먼저 10마리 이렇게 뽑히면 그때부터는 사냥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1등을 뽑습니다. 처음에는 토끼, 여우 이런 걸 풀어놓죠. 그럼 독수리가 가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서 완벽한 자세로 잡는가 이걸 봅니다. 결승전은 야생 늑대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독수리 보고 공격을 하게 만드는데, 늑대도 어마무시하게 큰 동물 아닙니까?
정말 그 공격성이 대단한 포식자인데 독수리가 그걸 주저하지 않고 가서 잡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은 검독수리의 유형이 느껴지는데요. 이 독수리를 훈련해서 하는 게 알타이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10년, 15년 독수리를 데리고 사냥을 하고 나면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정말 대지의 이별식입니다. 제가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 에필로그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유목민은 이 대지에 남고 이제 독수리는 푸른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헤어지고 나면 이제 이번 생에서는 서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눈물의 이별식이죠. 그 유목민이 팔 위에 독수리를 이렇게 올려서 또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시를 읊어주죠. 뭐 고맙다 독수리야, 잘 가거라 독수리야 이러면서 쭉 합니다. 영원한 푸른 하늘 아래에서 전설처럼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시를 읊어주고 독수리를 돌려보내는데 알타이의 독수리 사냥꾼들의 그 이별식, 그들의 사냥 뭐 이런 걸 보는 건 정말 재밌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독수리를 키우는 사람들, 독수리 사냥을 하는 사람을 베르구치라고 부릅니다. 뭐뭐치라고 하면 몽골말로 뭘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사람은 아도칭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도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저헐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하르아르치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죠. 우리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말이 고려시대 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치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가파치라고 불렀고 광대는 노르바치라고 불렀고 또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장사치, 양아치, 주성치 이런 이름들이 전부 그런 치자인 거죠. 자, 제가 독수리 사냥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저는 이제 독수리까지는 잡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제가 알타이에서 하는 참새 사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근데 이것들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알타이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술 만드는 지게미 있지 않습니까? 술지게미. 그 술지게미를 이렇게 쫙 말려 놓습니다. 부슬부슬 말려요. 그래서 이거를 참새들이 많이 다니는 바위 이런 데 위에다가 솔솔 뿌려 놓습니다. 그럼 참새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막 쪼아 먹어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하겠죠. 그래서 참새들이 취해가지고 이제 흔들흔들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땅콩 안 깐 거, 그 안 깐 땅콩 있지 않습니까? 그 땅콩을 이렇게 쭉 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참새들이 베개인 줄 알고 그거를 베고 다 눕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망태기를 가져가서 참새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알타이에서 하는 참새 사냥이었습니다. 진담입니다. 그 독수리 사냥을 이제 보고 나면 우리는 정말 알타이 산에 또 그 황금 산맥에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포테닌 빙하라고 하는데요. 알타이 산맥의 최정점에 있는 그 높은 산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타왕보구뜨라고 그랬죠. 5개의 신령스러운 산. 이 5개의 신령스러운 산의 주봉 이름은 후이퉁입니다. 4,370m쯤 되는 몽골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그 후이퉁산, 몽골말로 후이퉁은 우리말로 춥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우리 이름이 추운 봉우리인 거예요. 얼마나 추우면 그냥 추운 봉우리겠어요? 뭐 안연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눌리고 오랫동안 있어서 빙하가 된 겁니다. 포테닌 빙하. 거기를 말을 타고 올라가서 보는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빙하가 녹아서 강이 돼서 흘러내려옵니다. 그 강을 차강골이라고 부릅니다. 빙하가 녹아서 차가우니까 차강골인가 보다. 차강은 몽골말로 하얀이란 뜻입니다. 흰색. 빙하가 녹았기 때문에 짙은 흰색으로 강이 돼서 내려옵니다. 순이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수가 원래 동물의 우유를 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유강이라는 뜻으로 순이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순이강,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타왕보구뜨를 가게 되면 야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말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주변의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뾰족한 설산들은 양옆으로 펼쳐져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작은 호수들도 뭐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끔 야크떼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을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죠. 말을 타고 뛰면 뭐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재밌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여행 팁을 한 가지를 드리자면 말은 타고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편안하고. 그런데 내려올 때는 좀 힘듭니다. 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죠. 그러니까 몸을 뒤로 완전히 제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타구니 쪽도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타고 출발을 하기 전에 이제 함께 갔던 자동차를 미리 보내놓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는 게 말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출발을 시켜놓으면 올라가는 즐거움은 맛보고 내려오는 고통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냥 풀어주면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건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그 빙하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함께 장관을 보면서 놀고 있으면 차가 오겠죠. 제가 재작년에 갔던가요? 거기를 말을 타고 올라갔더니 강가이마라고 하는 여성 산악인이 와 있는 겁니다. 텔레비에 나온 사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기하니까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같이 간 유목민 친구들은 별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감동도 안 하고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내려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산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얀 그 할아버지의 머리처럼 되어 있는 저 높은 설산은 이게 산이 아니고 하늘이다. 근데 그 하늘을 발로 이렇게 딛고 다니고 하는 그런 행위를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도 조금 수긍이 됐습니다. 유목민들은 산을 손가락질 하지도 않고 산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죠.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을 이렇게 마구 딛고 올라가고 또 심지어는 뭐 내가 14자를 정복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높은 산이 있어. 그래서 올라갔다 올 수는 있지만 우리 뭐 그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도 되고 하더라고요. 문명이 계속 발달을 하면 에베레스트에 셔틀버스가 다닐 수도 있겠죠. 그 꼭대기에.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좀 반성을 해봤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볼 뭐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했었는데요. 타왕보그트 빙하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는 길에서도 우리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 있는 암각화 지역은 바위가 2km가 쭉 뻗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다 못 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되니까요. 또 거기에는 타르박이라고 하는 몽골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동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언젠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타르박이라고 하는 야생쥐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울란바타르라든가 요 근교에 있는 데는 거의 타르박이 다 멸종되다시피 했고요. 있어도 아주 작습니다. 타르박이. 그런데 알타이에 있는 타르박은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지금 침을 꼴깍 했는데 크니까 먹을 게 아주 많죠.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아름답습니다. 알타이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불편하기도 하죠. 너무 높고 춥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또 이야기를 드리면 야영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도 눈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워요. 이거로 텐트를 어디다 치지? 그러다가 여기 산등성이 쪽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들이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걷어가지고 계곡 아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텐트를 쳐야겠다. 과학을 모르는 바보짓이었던 거죠. 공기의 대류,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년설의 차가운 공기가 다 우리 텐트 옆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무슨 냉동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잘 못 잡니다. 정말
좋은 텐트, 그리고 침낭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방안 장비들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알타이가 멋있다고 하고 가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춥고 힘들고 멀고 이런 이야기만 할까요? 제 생각에 거기는 백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아마 그런 정도의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알타이는 문명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명이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흔한 캠프천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텐트를 쳐야 되고 우리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고 말면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이제 나약해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다 주변에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더 좋은 무엇이 나와서 저를 가장 빠른 속도로 거기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존재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가? 뭐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는 하거든요. 전에는 그래 우리는 네안데르탈인보다 머리는 훨씬 좋아 뭐 이런 믿음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또 무슨 핸드폰이니 뭐니 이런 장비가 나와가지고 옆 사람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웁니다. 이제 뇌도 다 외부 저장 장치에 두고 있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온전한 인간인지 아닌지가 자꾸 의문이 됩니다. 온실 속에 들어갔는데 온실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어느 지점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화초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타이 산을 가보면 이제 다시 조금 깨어나죠. 아,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뭐 조금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요. 이 문명사회에서 우리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극이 조금 필요한 시기도 되기도 했죠. 저는 알타이 산 여행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다른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알타이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알타이산 여행을 꿈꾸게 하는 혹은 알타이산을 가시게 될 때 길잡이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